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의 반일 감정 선동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대통령서부터 국회의장 그리고 전교조 같은 시민단체 마지막으로는 구청장 같은 말단 조직에 이르기까지 친일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반일 감정을 선동하고 한일 관계를 아주 위험한 지경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백범기념관에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특히 백범 김구 선생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평가에 관해서 여전히 논란이 남아있는 특정 인물을 기념하는 시설에서 국가 차원의 최고 회의체,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자, 아마도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우리는 촛불광장에서 국무회의가 열리는 것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얼마 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왕의 사죄를 요구하는 발언을 해서 그 파장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면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우선 일왕이라는 존재의 정치적 의미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고 지나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일왕은 정치적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90년에 노트우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을 했을 때 국빈 환영 만찬에서 아키히토 일왕이 통석의 염이라는 표현으로 한일 관계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사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정치적인 행위 차원을 넘어서 일본의 상징적인 국가 원수로서 일왕이 한일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에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의미에서 통석의 염이라고 하는 일본의 사죄 발언을 한 것입니다. 자, 그것은 대상 자체가 한일 관계라고 하는 폭넓은 전체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요구한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일왕이 사죄해야 된다라는 요구는 이것은 한일 관계의 전체적인 큰 틀이 아니라 한일 두 나라 사이에서 있었던 위안부라고 하는 특정한 이슈에 관해서 일왕이 사죄를 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본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여러 전문가나 관료들의 해석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희상 국회의장은 한일의원연맹 회장을 지낸 사람입니다. 한일의원연맹의 회장이나 간부진은 다른 분야에서 한일 간의 갈등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그것을 수습하고 봉합하며 한일 간의 미래 관계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경주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직책을 지낸 사람이 앞장서서 지나치게 과도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인 역학관계를 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해서 한일 간에 커다란 주름살이 지고 있습니다. 자, 한일의원연맹의 전 회장이라는 자격 말고도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리는 대통령이나 행정부 또는 다른 분야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충돌 이런 것들을 봉합하고 수습하고 아우르는 그런 어떤 중재자적인 역할을 하는 자리가 국회의장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그런 삼권 분립의 국회의장의 어떤 정치적인 역할의 의미를 넘어서 그저 문재인 좌파 정권의 핵심 플레이어로서 자신도 문재인 대통령이 잔뜩 해대는 위안부 선동에 숟가락을 하나 얹는 그런 치졸한 모양새를 보였습니다. 자, 전교조는 어제 친일 인사의 동상이나 기념관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친일 인사가 작사 내지는 작곡한 교가를 사용하는 그런 초, 중, 고등학교가 113개가 된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자신들이 조사를 해서
동상이나 기념관은 철거하고 교가도 바꾸라고 압력을 넣습니다. 3월 말까지 지켜보고 그래도 시행되지 않으면 행동에 들어가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정교조의 이런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정교조 성향의 전국의 14개 전교조 출신 내지는 정교조 성향의 교육감들은 그 지목된 학교에 교가를 교체하도록 공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거가 아주 애매모호합니다. 민족문제연구소라고 하는 좌파 시민단체에서 발표한 친일 인명사전에 들어있는 그런 인물들, 작사가, 작곡가, 시인, 소설가, 예를 들어서 홍남파, 현재명, 안익태, 시인 서정주, 최남선, 이런 사람들이 작사했거나 아니면 작곡한 교가들, 그런 교가들을 지목을 해서 버리고 교체하라는 것입니다. 이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이라는 것도 어떤 친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보지 못하고 그저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단편적으로 일부분만 봐서 발표한 명단입니다. 저는 시청자 여러분, 중앙일보 논설위원 시절서부터 박정희 대통령의 친일 논란이라든가 또는 친일 인명사전 문제 이런 것에 관해서 제가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나 좌파가 접근하는 친일파 규정은 잘못된 것이다. 왜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친일행위와 친일파라는 것은 다릅니다. 친일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전 생애에서 특정 기간에 특정 상황에서 친일적인 행위를 한 것, 이것이 친일 행위입니다. 그러나 그런 친일 행위가 다소 있었다 하더라도 친일파 여부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그 사람의 인생 전부를 놓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됩니다. 비록 일제말 태평양 전쟁이 최고조에 다다를 때 한국 식민 지배에 대한 일제의 강압 통치가 거의 광기 수준으로 이르렀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한국에서 남아서 활동하고 생존하려면 어쩔 수 없이 일제의 그런 요구에 부응을 해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런 친일 행위를 한 것과 전 세계에 걸쳐서 친일파로 활동한 것은 엄격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다소 친일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전 생애에 걸쳐서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사람을 친일파로 규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친일 인명사전에 실린 그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 친일 행위와 친일파를 구분하는 이런 기준으로 전면적으로 다시 다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반일 광풍에 최근에 끼어든 또 하나의 사례. 성북구청은 그동안 성북구 관내에서 사용을 했던 인천 김성수가 들어간 인천로라고 하는 도로 명판을 오늘 마지막으로 떼어냈습니다. 완전히 다 없애버렸습니다. 인천 김성수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친일 행위와 친일파를 구분해야 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김성수 선생은 1942년서부터 1945년까지 해방되기 3년 동안에 할 수 없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태평양 전쟁의 최고조의 광기에서 일본의 극심한 강압에 견디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여러 사람들과 같이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태평양 전쟁에 지원을 해야 된다, 지원병을 모집 내지는 격려 독려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그런 일제의 그런 태평양 전쟁 지원 단체 이런 데에 간부를 맡거나 해서 이 좌파 민족문제연구소가 친일 인명사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좌파 정권 때 지난해에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그가 친일파라고 규정을 하고 이런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문재인 정권의 국무회의는 그의 독립훈장 추서를 박탈했습니다.
그런데 인천을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천은 전 생애에 걸쳐서 거의 일제 때부터 자, 교육사업,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서 지금의 고려대학교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경제사업, 경성방직을 만들어서 민족 경제 자립운동을 앞장서서 이끌었습니다. 자, 그리고 언론기관 동아일보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인천 김성수의 이 국가를 위하고 이 일제 하에서도 이 한민족의 개봉을 위해서 애썼던 애국적인, 독립적인, 그리고 인천 김성수 선생은 독립자금을 비밀리에 많이 대줬습니다. 그 유명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상하이 독립운동의 애국단 단원들이 인천 김성수의 집에 와서 독립자금을 요구했을 때 그때 인천 선생은 금고문을 열고 무엇을 찾는 척 하다가 슬그머니 화장실에 간다고 자리를 비웠습니다. 독립운동가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가지고 가라고 하는 뜻 아니었겠습니까? 자, 그런 얘기들. 많은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그런 인천 선생의 그런 것은 다 무시하고 그저 짧은 기간의 친일 행위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이 좌파 이 반일 선동이 위안부 강제징용에 이어서 초중고 교과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또 하나의 이념 사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